우선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 그러면은 제 82회차 ROR랩 2015년 3월 17일 바이오리컬 렉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할 부분은 본래 이제 액티브 레코드 부분에서 개요 부분은 이제 남승규님이 강의하실 때 마이그레이션 부분을 많이 설명이 돼서 밸리데이션으로 바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내용 보다 보니까 한 2번이나 3번 정도 하면은 마무리할 것 같고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시즌 2 때 그 참고해 보니까 중간에 예시 코드가 있어서 우선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본 다음에 예시 코드를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요. 그 예시 코드를 잠깐 보고 시간이 되면은 각자 실습을 혹시나 나중에라도 참고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액티브 레코드 본래 제목은 액티브 레코드 밸리데이션즈라고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유효성 검증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밸리데이션하고 검증이라고 할까 조금 어감이 그래서 일단 밸리데이션으로만 적어놨고요. 뭐 일상적으로 뭐 검증한다, 뭐 확인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즈 가이드에서는 우선 이제 개요를 보여주고 제가 뒤 헬퍼 뒤에 메소드라고 적었는데 메소드라고 표현 좀 그렇고요. 어떤 매크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을 직접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한 개요를 본 다음에 에러 메시지 있는 화면을 이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 밸리데이션 코드 예제입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뭐 컨트롤러 뷰 모델 있을 때 이제 모델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펄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액티브 레코드를 받는데 본래는 이제 여기 있는 밸리데이트라는 속성이 찾아보니까 액티브 모델이라는 데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액티브 모델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액티브 레코드가 아니더라도 액티브 모델을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우선 여기 코드는 이제 펄슨의 네임이라는 속성에 대해 가지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빈칸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트 네임 한 다음에 뒤에 프리젠스의 옵션을 이제 true라고 줘서 이제 확인합니다. 그래서 뭐 밑에 보면은 이제 생성을 할 때 이름에 이제 존도라고 있으면 true가 되고 닐 값이 있으면 false가 됩니다. 가이드에서는 이제 밸리데이션이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액티브 레코드는 모델에서 밸리데이션 하는 거고요. 다르게 하는 방법은 컨트롤러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직접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클라이언트라고 하게 되면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델을 일단 제외하고 컨트롤러를 보게 되면 바로 예전에 뭐 PHP 내랑 갈 때 보면 이제 파라미터로 뭐 서버나 뭐 포스트나 개수를 넘어온 그런 이제 값들을 이제 바로 처리할 때 그런 쓰는 방법을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가이드 그 레이즈에서는 컨트롤러를 이제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쓰라는 이제 어떤 기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에 쓰기보다는 모델에서 작성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밸리데이션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인데요. 일상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인덱스가 거는 키 값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어떤 유효성 검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이언트는 다 좋은데 바로바로 예를 들면 어떤 인터페이스 상에서 바로 보여줄 방법은 제일 좋지만 악의적으로 누가 이제 뭐 크롬 이런 데서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끄면 밸리데이션을 동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밸리데이션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는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안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상으로 쓸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델에서 써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테스트하고 유지하는데 편리한지는 사실 제가 많이 안 써봐서 모르겠고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쓰지 않는 수준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룬 모델이니까 밸리데이션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밸리데이션 실행 시점이라고 적었는데요. 본래 가이드에서는 밸리데이션 해픈즈라고 아마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있는데 액티브 레코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지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new하고 save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new 하게 되면 그냥 객체가 메모리상에 생성되는 거고 실제로 세이브해야 데이터베이스에 쓰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때 밸리데이션을 언제 실행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객체 생성했을 때는 밸리데이션 실행되지 않고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쓸 때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에 쓸 때는 인서트가 되니까 SQL 구문에 인서트에 해당되는 구문 전에 실행이 되는 거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기존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이제 그 수정을 업데이트 시킬 때 업데이트 구문에 해당되는 SQL이 실행되기 전에 밸리데이션을 실행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되는 메소드는 이제 아래 같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create, save, update가 있습니다. 뒤에 느낌표를 붙이는 이제 뱅 메소드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요거를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말로 저도 이제 지금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옮기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저도 좀 헷갈리는 게 뱅 옵션을 붙이면은 일단 익셉션이 발생을 하기에는 돼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이제 true, false로 이제 반환을 하게 돼 있지만 근데 문제가 적다 보니까 save와 update는 false를 반환하고 create와 또 update는 객체를 반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업데이트가 두 번 나와서 이게 사실 요거는 제가 좀 더 읽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업데이트가 두 번 겹쳐서 나오거든요. false를 반환한다, 객체를 반환한다 두 가지 말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좀 더 실제 찾아본 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reate, update 말고 이제 다른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이 메소드는 밸리데이션을 우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결과가 밸리데이션 결과가 이제 false라고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실제 저장이 될 수 있는 디크리멘트나 인크리멘트, 터치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찾으시면 되고요. 실제로 앞에 있는 세이브 메소드를 실행하더라도 우회하는 방법은 이 옵션을 validate false라고 주게 되면 실제로 validate 결과랑 무관하게 DB에 저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마 실제 나중에 사용자들이 많이 쓰게 될 텐데요. 밸리데이션을 걸었을 때 에러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예시는 콘솔에서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했을 때 뉴를 생성했을 때 이제 에러를 볼 수 있는 거는 그 에러즈라고 하게 되는 이제 어떤 자료 구조 형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해시 구조로 반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밸리드한지 밸리데이션을 실행하는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는 false로 나오게 되는데 그 에러를 보게 되면은 name 이제 그 실제로 퍼슨에 있는 속성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name에 뒤에 에러가 뭐가 있다 문자열로 계속 붙여집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여러 개 걸리면 이 문자열들이 배열로 여러 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없으면은 빈 게 될 거고요. 밸리데이션이 여러 개 걸게 되면 밸리데이션마다 나오는 에러에 대해서 뒤에 문자열로 계속 붙게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만 했기 때문에 문자열이 cannot be blank라고 하나만 있게 되게 되겠습니다. 밸리데이션의 세이브 아까 앞서 보듯이 그 뒤에 뱅 옵션을 붙게 되면 익셉션이 발생한다는 이제 그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create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에러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개 있을 때 하나만 보고 싶을 때는 에러즈 뒤에다가 이제 심볼로 속성명을 붙여주시면 그 해당된 속성에 대해서만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이제 false, true와 false 나눠져 있는데요. 위에는 이제 new 했을 때는 아직 밸리데이션 안 하기 때문에 될 것 같고 밑에는 이제 create 했을 때 이제 없으니까 에러가 있어서 true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앞에 이제 그 도입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뒤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어떤 헬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기 전에 간단하게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소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있는 코드를 참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를 했는데 띄우게 되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일단 만든 거고요. 만든 건데 여기 앞서서 제가 따라할 수 있게 제가 간단하게는 위에 제가 R82라는 저장소에 가게 되면은 잠시만요. 일로부터 일로부터 일로부터가 대포 연구 파일이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를 할 수 있게는 따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어즈 뉴를 해서 일단은 뷰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캐폴드로 이제 만드는 게 예전에 한번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프로덕트에 이제 타이틀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텍스트로 주고 기본 옵션은 스트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의 값을 나타내는 밸류의 인티저 값을 줘가지고 이제 DB를 이제 스캐폴드 하신 다음에 화면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 화면 띄운 게 이런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만들 때는 이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도 있고 디스크립션도 있고 밸류도 있는데 밑에 이제 Are you sure라는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요. 뭐냐면 이제 버추얼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이제 가상 어트리뷰트라 해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는 저장을 안 해도 되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 동의를 얻을 때 이제 약관 같은 거 이제 클릭할 때 그때 이제 DB에 저장 필드는 없더라도 그 폼상으로만 이제 필드를 추가를 하는 경우를 밸리데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해당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빈 걸 한 다음에 그냥 바로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일상적으로 보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에러스에 있는 그걸 활용해 가지고 개수를 찾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더 준비하려 했던 뭐냐면 여기에 이제 예전에 그 준비했던 예시를 보다 보니까 그 각 항목 옆에다가 에러 메시지를 나오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이나믹 폼즈라는 제목을 사용하셨던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자세히 못 봤어요. 그거까지는 못 보고 그냥 갖다 그냥 바꾸셨던 모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심플 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준비될 때 한번 해보고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나 이제 밸리데이션을 혹시 테스트 하고 싶을 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뭐 프레젠스나 아니면 다른 헬퍼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기 전에 마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했더니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CSS나 이거는 이제 아마 레이즈 캐스트에 있는 그런 그 디자인을 따서 하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일치 밸리데이터는 일단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할 때 모델에다가 여기 보면 밸리데이트 한 다음에 해당되는 속성을 뭐 디스크립션, 뭐 밸류를 붙이게 되고요. 맨 아래 보게 되면 밸리데이트 타이틀이라고는 해놨어요. 타이틀은 본래는 이제 다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밸리데이트 뒤에다가 타이틀, 디스크립션, 밸류 써 있는데 맨 아래 하게 되는 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직접 만든 겁니다. 타이틀 위에 보면 타이틀 밸리데이터라 해가지고 액티브 모델에 상속받아가지고 별도로 처리를 해줄 때 이제 해주게 된 거고요. 보통은 아마 이메일 주소라든가 어떤 특정 아이디라든가 그런 거 확인할 때 따로 밸리데이터를 만들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를 이제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돼야 되고요. 뭐 기본적으로 다 같이 써도 됩니다. 하게 되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는 밸류는 이게 어떤 수치나 숫자인지를 검증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요거 되는데 여기 뒤에 보면 옵션으로 범위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뭐 greater than만 해도 되고 equal to까지 써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less than도 equal to는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있는 거는 이제 are you sure라고 있는 거는 아마 이제 가이드 옵션에는 terms of service라고 아마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예시가 나와 있는데 acceptance라는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true로 주게 되면 되고요. 여기 말고 true 말고 뒤에 이제 뭐 yes라든가 뭐 no라든가 다른 걸 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true, false로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면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돼 있는데 아마 acceptance를 바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폼 형태까지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러에다가 스트롱 파라미터에다가 are you sure까지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ERB 파일에다가 또 추가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줘야 DB에는 없더라도 이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밑에는 뭐 이제 제가 뭐 예시로 추가적으로 혹시 다른 거 만들고 싶으실 때 요거를 이제 활용하시게 되면 마이그레이션 하셔가지고 임의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제가 당초 예상했던 거는 이제 R스펙을 쓰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준비를 못했고요. 우선은 제가 파트 1만 여기까지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예시라든가 그런 거는 도입부만 했고요. 나머지 이제 밸리데이터의 헬퍼들이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시를 좀 더 준비해서 하나씩 보면서 그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밸리데이션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